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들을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거짓말로 몰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앞서 다른 재판들에선 그 증언들을 잇따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동안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20초 되는 시간에 제가 느닷없이 의결 종족수 얘기하면서 문 부시고 들어가서 의원 끄집어내란 얘기를 느닷없이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밝힌 국회 봉쇄 지시도 사실 무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처음에 딱 전화를 하니까 조지호 청장이 군이 안 오고 사람은 몰려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질서 유지 때문에 문을 일단 닫았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거짓말로 몰아갔지만 법원은 줄줄이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한덕수 전 장관 재판부도 조 전 청장의 증언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여 법원의 판단이 쌓여가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사실 무근이란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이제 단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부패나 비리가 아닌 국가의 헌정 질서 자체를 뒤흔들었다는 혐의로 말입니다.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국회를 봉쇄하라.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지시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줄곧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온 이 증언들을 다른 재판부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380년 전 영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우리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통해 이번 판결이 갖는 역사적 무게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헌문란의 목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폭동, 조직적이고 무력에 기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 2가지가 결합되어 실제로 국가 기본 질서를 위협해야 합니다. 검찰이 주목한 핵심 증거는 바로 2 사람의 증언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닙니다. 군 최고 사령관이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폭동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증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20초 되는 짧은 통화에서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사람이나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0년 전 1642년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십시오. 찰스 1세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의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병사 400명을 이끌고 하원 의회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내 눈에는 반역자들만 보인다. 그들을 끌어내라. 이 말이 지금 우리 재판에서 나온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와 얼마나 닮았는지 보십시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영국 내전의 도화선이 되었고 찰스 1세는 결국 반역죄로 처형당했습니다. 서양 역사상 최초로 군주가 의회에 의해 처형당한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의원 체포 시도였습니다. 우리 현대사에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월 신군부는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들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그때도 국가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역사는 그들을 반란군이라고 부릅니다. 전두환은 결국 1996년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죄명입니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을 완성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겁니다. 이미 다른 재판부들이 그 지시는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법원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은 증거의 신빙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4일 후 선고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3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판부가 군경 지휘라인 증언을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하는지입니다. 이미 다른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된 부분을 이번 재판부도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 여부입니다. 단순한 강경 발언인지 실제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입법부 기능을 중단시킬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형량의 무게와 그 상징성입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지, 전두환에게 내려졌던 내란 관련 판결과 비교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헌법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짓밟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의 서슬퍼런 시절을 기억하거나 겪어낸 세대입니다. 군화 발자국이 국회의 사당을 짓밟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선고 당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를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